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MW의 신형 M3입니다. M3는 펀드라이빙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으로 유명한데요. 현재 신형 M3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세대 LCI 모델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컴패티션 트림으로 일반 트림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면부부터 보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달라진 점이 헤드라이트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 디자인이 신형 4 시리즈나 신형 5 시리즈에 들어가는 것처럼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주간주행등 형상도 변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앙부의 그릴 같은 경우는 이 M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M 전용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M3 컴패티션이라고 컴패티션 트림은 별도로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릴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세로형 그릴이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M 카본 익스테리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들어가 있진 않지만 M 카본 익스테리어를 넣게 되신다면 이 그릴부 쪽에 카본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엣지 있는 모습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 아래쪽의 범퍼 형상도 아주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크게 변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와, 일단 본인룸부터 일반적인 차량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강성을 위해서 이런 스트럿바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M3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트윈터보 3.0 엔진에 ZF 8단 변속기 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530마력의 66.3토크의 힘을 발휘하고요. 제로백은 무려 3.5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펙이죠. 여기에 공차 중량은 1810k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속했을 때 와, 펀드라이빙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화끈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M3 측면부로 왔는데요. 제원은 전장은 4795mm, 전폭은 1905mm, 전고는 1440mm, 마지막으로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855m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컴팩트 세단다운 덩치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루프를 보시면은 경량화를 위해서 카본 재질의 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카본 특유의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경량화라든지 디자인을 위해서 잘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요것 때문에 썬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LCI 모델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휠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LCI 모델은 밝은 은색 단조 휠이 추가가 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량 단조 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가볍지만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M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디스크와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타공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강력한 제동 성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전륜 같은 경우는 19인치의 타이어 스펙은 275의 3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륜 바퀴를 보시면은 20인치의 타이어 스펙은 285의 30, 그러니까 조금 더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4륜 구동이긴 하지만 후륜 구동 베이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접지력을 위해서 이 후륜 쪽에 조금 더 큰 광폭 타이어를 장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거의 휠하우스에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해서 계산한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신형 M3의 후면부에서 특징은 사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일단 이 브랜드 자체가 도로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3 시리즈랑 다른 점은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리어 램프의 그래픽은 신형 3 시리즈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우측에 보시면 이 M3 배지는 M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컴패티션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 엠블럼은 싸제로 많이 좀 교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M 카본 익스테리어를 추가하신다면은 이 스포일러 쪽이라든지 사이드 미러 이런 곳에 카본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달리는 차량의 카본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이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트렁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짐을 놔두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트렁크의 용량은 기본 3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좌우측에도 다양한 이런 액세서리를 놓을 수 있는 키트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대한 디퓨저 라인 이런 것들도 M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부에 집약적으로 몰려져 있는 트윈 머플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트윈 머플러 자체만 보더라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상당히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제가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배기음도 살짝 들려드릴게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V6 트윈 터보 엔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짠! 드디어 신형 M3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컬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오렌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또 버킷형 시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이 가이드 시트가 운전자를 딱 잡아줘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 M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배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M3 배지는 밤에는 야간에는 라이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이런 것도 M 시리즈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시트와 동일한 컬러와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박스가 수입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조명과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도 나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320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리얼 카본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카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무선 충전과 함께 두 구의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또 기어 레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3 시리즈랑 조금 다릅니다.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기어 레버 방식도 조금 독특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M 모드라든지 셋업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버튼이 집약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변 배기 시스템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달리면 달릴수록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시승하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측에는 인터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성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뭐 기존의 M3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해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게 LCI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조 시스템들이 약간은 달라졌는데요. 물리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쪽에 이 볼륨 버튼이라든지 뭐 비상등 버튼, 유리 관련 공조 시스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은 이 에어벤트와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직접 발광식이 아닌 간접 발광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무늬에 한 번 더 반사돼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밤에 봤을 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상당히 예쁩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고성능 차량답게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조금 더 달라졌고 신형 BMW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요. 마찬가지로 센터와 동일하게 카본 소재가 스티어링 휠에도 곳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 배지와 함께 M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M 모드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드를 2개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뭔가 사운드가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M 모드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고성능 차량들은 패들 시프트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뒤쪽에 보면은 패들 시프트도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마찬가지로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졌을 때 일반적인 차량들에 들어가는 것과 소재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차량답게 주행 보조 기능들이 이렇게 스티어링의 리모컨에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3가 G80 6세대 LCI 모델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최신 아이드라이브 OS 도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신 BMW 차량들에 들어가는 OS 8.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 M 모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M3잖아요. 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리프트 분석기부터 해가지고 랩타임을 측정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 드리프트 모드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는 정도를 총 10단계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공도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트랙에서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M모드 매뉴얼 1과 2가 있잖아요. 그거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 M모드를 눌러도 되지만 이게 셋업,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태까지 기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에피시언트 모드로 달렸고요. 여기서 엔진과 차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듈이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조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상시 4륜구동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완전 퍼포먼스 드라이빙 할 때에는 EWD, 후륜구동으로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디자인도 M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일반적인 3 시리즈 이런 거를 탔을 때보다 감성적인 매력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엔진의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압, 현재 이 차량은 전류는 35psi, 후륜은 33psi로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마력과 토크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런 라이트 조절부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앞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3 같은 경우는 달리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약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짠! M3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M3는 5인승 차량이긴 하지만 일단 2열에 앉으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원래 3 시리즈 자체가 1열이 조금 더 상석이기 때문에 2열은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고요.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운전석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성인이 못할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장거리를 갔을 때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시 4륜구동 시스템, 또 후륜 기반의 4륜이라서 그런지 중앙부에 보시면은 센터떡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5인승이긴 하지만 사실 4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2열에서도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2열 승객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옵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게 좀 빡빡합니다. 안쪽에 스키스루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들은 컵홀더라든지 암레스트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M3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용한 이런 스키스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방을 넣어놨거든요. 트렁크에 있는 가방을 바로 꺼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외에도 M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티치 안전벨트는 1열을 포함해서 2열까지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넣어놨고요. 추가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2열에도 1열과 동일하게 이 도어 쪽에 같이 들어옵니다. 아무튼 M3는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저는 신형 M3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컴페티션 트림이고요. V6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지금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전반적인 주행 감각이 얘는 이런 일반 도로를 달리라고 만든 차가 아니구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일단 승차감이 일반적인 차량들과 포인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은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잔진동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해주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M3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 읽어줍니다.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노면의 디테일들을 상당히 다 읽어주고 있어요. 뭔가 너무 과잉 친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편안함과는 살짝 거리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펀 드라이빙이나 스포츠 드라이빙을 했을 때에는 노면의 상태를 다이렉트로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서킷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어 자체도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어에서도 노면의 충격이라든지 사운드를 흡수해주지 못하고 이 하부 자체도 일부러 다이렉트로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오늘은 좀 주행하면서 외부 소음이라든지 풍절음, 노면 소음 등등이 조금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새로 포장된 노면을 주행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또 나름 조용하죠. 이러다가 다시 크랙 있는 도로 이런 데를 갔을 때는 정말 신경질적이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펀 드라이빙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주행 느낌은 저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에피시언트 모드로 해놨습니다. 에피시언트 모드가 일반적인 노멀, 컴포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랬을 때 약간의 엑셀 피드백, 요랬을 때 바로바로 다가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상 주행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엑셀 피드백이 일반적인 차량들의 스포츠 모드처럼 굉장히 응답성이 빨라요. 응답성이 빠르고 내가 이 엑셀을 밟는 만큼만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엑셀을 밟는 만큼 스로틀이 열리면서 엔진이 구동된다는 게 굉장히 기계학적으로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킷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차, 달리는 차량인 만큼 퍼포먼스 주행을 살짝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에피시언트 모드로 달렸고요. 여기서 센터 쪽에 보시면은 이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클러스터 디자인이 화끈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 조작계라든지 구동계 이런 것들도 다이내믹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랬을 때 살짝만 가속해 볼게요. 엑셀 피드백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가변배기 사운드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가변배기 사운드를 꺼놨을 때는 지금 껐거든요. 끄고 엑셀링 해볼게요. 오호! 이 가변배기 시스템을 꺼도 6기통의 음색이 여전히 기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배기 시스템을 다시 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 저 엑셀 심지어 다 밟지도 않았어요. 약간만 밟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그릉그릉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여기서 스티어링 휠 쪽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는 M 브랜드에서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참고로 현대 N 브랜드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죠. M 요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저는 지금 스포츠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을 제외한 모든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스포츠 모드와 비교했을 때 엔진의 음색이라든지 엑셀의 피드백과 함께 와, 야, 이거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일반적인 차량들에서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가속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임의적으로 제가 다운시프트 해볼게요. 이랬을 때 약한 팝콘 사운드가 터집니다. 배기 쪽에서 팝콘 사운드가 살짝 터지면서 고RPM을 썼을 때 나오는 그릉거리는 사운드가 엔진룸 쪽에서 또 뚫고 들어와 줍니다. 다시 업시프트 하니까 또 쿡 하면서 약간 조용해졌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가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달리는 차량들 또는 슈퍼카 브랜드에서 패들 시프트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두고요. 제가 바로 이전에 탔었던 차량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SE였습니다. 물론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슈퍼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M3와 좀 목적성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람보르기니 차량들도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크게 넣어 놓는데 뭔가 이 M3도 이렇게 크게 넣어 놓으니까 슈퍼카를 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세팅을 완전히 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은 M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2 모드로 현재 지금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조작계부터 변속기 이런 것들까지 다 스포츠 세팅으로 바뀝니다. 이랬을 때 속도를 조금 낮추고 밟아보겠습니다. 풀악셀! 오! 야! 약간 휠 슬립이 날 뻔했거든요. 제가 너무 빠르게 엑셀링을 해서. 근데 그걸 미친듯이 빠르게 확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배기 쪽에서 잔잔하게 팝콘 사운드가 팍 튀겨져 나오는데 미쳤어요, 얘 진짜. 와,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도 지금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안 그래도 노면 상태를 디테일하게 읽어주는 차량인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와, 약간 포르쉐 911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상당히 드라이브 모드 세팅값에 따라서 주행 감각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다시 한번 엑셀링 고! 진짜 이거 미쳤어. 이게 후륜 기반의 4륜 구동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완전 스포츠 세팅을 위해서 조향을 EWD로 바꾸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4륜 구동이 아니고 뒷바퀴로만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후륜 구동 특유의 엑셀링 다시 쭉 하면은 뒤에서 쫙 밀어주는 이 느낌, 장난
장난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공도에서만 달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굉장한 구동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의 차량들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고속 직진성이 살짝 떨어지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BMW는 그냥 일반적인 모델 320만 타더라도 고속으로 갔을 때 고속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물며 고성능 브랜드의 M은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직진성이 끝내줘요.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을 보면은 운전자가 가속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인 마력과 토크를 보여주고 G포스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공도에서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서킷을 갔을 때 막 랩타입 측정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M3 운전석에 앉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저처럼 광대와 입꼬리가 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M 브랜드는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을 일단 엑셀을 밟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팡팡 터지기 때문에 와,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이 즐거움을 오로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좌회전을 위해서 제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지금 이 디스플레이 보세요. 제가 깜빡이를 켜놨다고 이 좌측에도 같이 깜빡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디 색상 연동은 물론이고 휠 컬러까지 인포테인먼트에서 100%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방향 시승을 켰는지 안 켰는지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준다는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이 국산 브랜드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내 바디 컬러도 연동이 안 되는 브랜드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깜빡이까지 같이 연동이 되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어서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뷰, 파노라마 뷰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했을 때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 휠이 같이 조향이 되는 M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유턴 가능할 것인가? 구동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M 모드에서는 막 뒤에서 막 누가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좁은 구간에서도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 조향 시스템이 M 모드에선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는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에서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단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M3의 선의 능력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M 서스펜션과 M 디퍼렌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코너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M1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4륜 구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로 돌아 나가 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진짜 기울어짐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면 접지력이 진짜 거의 찹쌀떡 마냥 찰떡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핸들을 트는 방향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 없이 아주 정직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울어짐도 없고 이런 슬립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가장 크게 들어요.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 정도권만 움직여주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해요. 여기서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으로 해볼게요. 급조향. 핸들을 틀었을 때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일반적인 차들은 차체가 휘어지기도 하고 슬립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리어가 막 반박자 늦게 따라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M3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 M 브랜드를 타시는 분들이 왜 자꾸 막 셉셉이 같은 게 차차차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M 브랜드를 타보니까 이제서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타라고 만든 차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면서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방에 막히는 구간에 다다른 것 같아서 한번 이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조작
조작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 리모컨 좌측에 보시면은 모두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활성화 누르면 바로 세팅이 돼요.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간격 거리 조절, 차선 조절, 핸들까지 다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다만 5 시리즈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M3는 차선 변경 보조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 그 정도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코너진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 얼만큼 해주는지 볼게요. 지금 코너 구간이거든요. 오, 핸들 지금 오, 시인성이 좋은데요? 시인성이 좋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핸들을 잡으라고 클러스터에 팝업창이 뜹니다. 한 제가 6초, 7초 정도 핸들에서 손을 떼니까 바로 핸들을 잡으라 라고 팝업창이 떠요. 오, 달리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주행보조 기능도 상당히 인식률이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차량의 연비를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신형 M3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1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달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막히는 도로를 많이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트릭 컴퓨터상 현재 6.7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기통의 터보 엔진에 500마력이 넘는 차량의 세팅 자체가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득 주유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옥탄가 98 이상 고급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일리카 입장에서 본다면 가성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타보셔야 되는 차 넘버1으로 제가 정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재밌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BMW의 신형 M3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감명받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만든 차인 것 같습니다. 탈 때마다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오면서 정말 돈 벌면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3,580만 원으로 다소 비싼 가격대로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비슷한 동급 차량들 중에서는 나름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